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는 지금 당장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고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K방산의 주요 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세안 내 지도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의 첫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첫 수출 이후에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T-50 혹은 이 T-50의 경공격기 형태인 FA-50을 경쟁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숨어 있는데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해 1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반방 유도연호 대통령이 야심차게 주최했던 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휴양지인 이 발리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 속에 외유로 비칠까봐 청와대는 1박 4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 계획을 잡아서 저도 순방을 함께 갔던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담례로 인도네시아는 T-50 16대 도입을 확정 지었고 2010년 11월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자국에 화산 폭발이라는 큰 재해가 닥쳤지만 당시 인도네시아 유도유노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 2월 16일에는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이 롯데 소공동 호텔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침입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자 석유와 가스, 석탄, 니켈, 보크사이트 등 천연 자원의 보고인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탄소 포집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 일로 양국의 동반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 당시 서욱 국방장관이 프라보어,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예우를 다했고 이때 촬영한 사진을 국방장관 집무실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나란히 걸어둘 정도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트랙 레코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고등훈련기 T-50이 쉽게 해외로 수출될 수 있었던 건 인도네시아에 16대가 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T-50 6대를 재구매했고 이어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자국 영공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강자인 인도네시아가 T-50을 구매하자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 등에서도 50대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12대를 도입한 필리핀에서는 마라위 전투에서 70여 차례 출격해 정밀 폭격에 성공하며 반군을 꺾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필리핀 지휘관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12대를 산 태국도 가성비에 만족하며 2대를 더 도입했습니다. F-16 도입이 필요했지만 F-16의 타이완 수출 물량이 잔뜩 밀린 관계로 F-16을 살 수 없었던 폴란드군은 FA-50 48대를 대신 도입했습니다. 모두 T-50이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꿈도 꿀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그만큼 이 무기의 해외 수출 실적인 트랙 레코드는 중요합니다. 이런 결과에 고무된 우리나라는 아예 인도네시아를 우리의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참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6천억 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 등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개발 완료와 함께 KF-21 보람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핵심 동맹에게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 사우디나 UAE 같은 그런 친미 이슬람 국가에는 F-35를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KF-21 보라매가 스텔스 기능을 제때 갖추게 되면 우리와 친한 인도네시아 등 이 친미 성향의 이슬람 국가들이 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KF-21 보라매밖에 없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친미 성향의 이슬람 국가들이 뭐 러시아나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스텔스기인 KF-21 보라매 수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 부국과의 교류에 유리한 무역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은 개발비의 20%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현금 대신 인도네시아산 파뮤 현물을 선뜻 받아들이기로 한 거는 이 가공무역의 강자인 우리나라는 정제 등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 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진행된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성과라는 점입니다.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끈 경제정책은 크게 인프라와 국내 제조업, 이 디지털 경제 육성,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프라보어 신임 대통령이 아무리 친EU 정책을 펼쳐도 양국의 필수 불가결해진 만큼 KF-21 개발 분담금 문제는 가능하면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